자, 두 번째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테마는 여행 그리고 항공인데요. 이 두 번째 테마는 로이 전문가님이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. 오늘 어떤 이슈로 오른 건가요, 전문가님? 오늘 이제 여행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음. 어, 오늘 이제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폭발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우리가 이제 돈이 있어도 사실 못 갔습니다. 맞아요. 왜냐면 이제 뭐 PCR 검사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백신 접종했는 그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 3박 4일을 가든 4박 5일을 가든 이제 갈 때 격리를 또 15일 해야 되고요. 또 올 때 15일 해야 되면 이 사실상 뭐 남는 장사가 아니죠. 뭐 3일 놀러 가자고.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뭐 여행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색할 만큼 수요가 없었습니다. 수요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요가 많이 줄었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수요가 조금 규제 같은 걸 좀 폐지를 해주면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도 사실 이제 무비자 입국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항공편도 좀 증편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노선도 확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에서 오늘 이제 항공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고요. 또 이제 최근에 3배 증편한 것과 더불어서 엔저 현상으로 또 국내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일본을 이제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일본을 꼽았습니다. 사실 뭐 엔화 가치가 좀 하락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 하더라고요. 때문에 좀 이렇게 부각을 받았는데요.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 물가가 좀 터지면서 수요가 이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, 그리고 이제 여행 업체들 보면은 이제 지금 항공권 구매율이 200%에서 700% 가까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. 와, 일본 가는 편이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뭐 제주도보다도 지금 일본이 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 엔저 타고 일본 간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, 뭐 물론 제가 뭐 지금 일본 여행을 가라고 이제 뭐 장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니고 좀 여행 산업 좀 지켜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네.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 제출 같은 이제 의무 격리를 폐지한다고 하는데요.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. 미국도 이제 증명 확인서만 있으면 이제 입국이 가능하고요. 또 대만도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한 게 없습니다. 돈만 있으면 됩니다. 돈만 있으면 갈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올해 4분기 매출과 이제 영업 이익이 좀 앞으로에 대해서 좀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좋아지면서 뭐 포트에 뭐 이 관련된 종목 하나 정도는 좀 담아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또 항공뿐만 아니라 뭐 카지노라든지 뭐 여행 그리고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런 섹터 순환하는 거 봐서 좀 미리미리 좀 포트에 담아두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우리 여행 항공 테마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확실하게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타이밍이 오는 것 같거든요. 거기에다가 뭐 엔화와 이런 것까지, 엔저까지 겹치게 되면서 여행 수요는 더욱더 폭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로이 전문가님, 이제 이 테마 안에서 오늘 특징주로 보셨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오늘 뭐 특징주는 사실 에어부산 말고는 크게 특징주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. 오늘 에어부산 준비했고요.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권의 지역 기반의 이제 항공사입니다. 항공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상폐 이슈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유상증자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악재가 좀 많았는데 또 이제 유상증자에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자본금을 한 1,300억 원 이상 좀 확보를 했고요. 또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뭐 일본 노선이라든지 뭐 증편이라든지, 그리고 최근에 이 기업이 뭐 프로모션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크게 하면서 동남아권도 꽉 잡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저조했던 실적도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항공 관련주 가장 사실 큰 모멘텀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. 근데 이제 4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호전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차트 좀 보면 설명드릴게요. 코로나 뭐 한창 때 이후에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박스권에서 지속적인 좀 행보를 보여줬고요. 또 최근에 이제 증시 하락 시기에 동반해서 또 하락을 한번 박스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이제 최근에 좀
다시 빠지긴 빠졌는데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만큼 들어왔는데 빠진 거라고는 여기서밖에 없습니다. 그거는 뭐냐면 매집이 지금 충분히 잘 되어 있고요. 또 이제 항공주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아래 보시는 이 저항 구간만 좀 뚫어준다면 추가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특징주로 에어 부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아주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매집도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특징주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 같은데요. 무엇보다 로이 전문가님의 이 후발주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네. 관심 있는 후발주도 좀 알려주세요. 오늘 후발주 준비했는데 이제 모멘텀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일본, 대만, 유럽 등 무비자에 따른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됐고요. 자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항공 관련주들은 사실 뭐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방위 산업전에서 첨단 무인기 그리고 기술 공개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. 사실 이 기업 같으면 지금 항공뿐만 아니고요. 또 UAM이라든지 그리고 방위 산업에 이제 두루두루 지금 가장 핫한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에서도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요. 또 화물 운임 호조에 따른 실적 전망치 상승. 항공 화물 운임이 과거 대비해서 한 40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좀 화물기는 좀 줄이는 추세였는데 이 기업은 이제 화물기를 줄이지 않았고요.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사실 이제 여객기를 화물기로 좀 리모델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영도 좀 잘했다라고 보고요.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사들이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여행객들 줄면서 좀 매출이 좀 부진할 때 이 기업만큼은 조금 이제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유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그런데도 이제 비행기라고 하면은 이제 적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화물할 수 있는 비행기가 많을수록 좀 이윤이 많이 남잖아요. 근데 이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여객기마저도 화물기로 좀 바꿔서 당시에 운영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사 대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잘 버텨주고 있다. 지금 코로나에 뭐 기업 실적도 안 좋지만 잘 버텨주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여행 산업 자체가 이제 좀 호전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여행 관련주 중에서도 이 대형주로 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네네. 좋습니다. 차트는 안 봐도 되나요?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. 보면서 네.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종목은 노란 톡방에서 좀 공개를 드리겠습니다. 아까 특징주랑 완전히 차트가 다른데요? 사실 이제 항공 관련주들 보면은 반대로 돼 있어요.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거든요. 네네. 네, 반대로 이제 밑에서 위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. 사실 이 박스권 내에서는 사실 이제 잘 움직여주는 대형주답게 잘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한번 코로나 시작할 때 쭉 빠졌어요. 빠지고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런 모멘텀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한번 했고요. 요때 이제 저항선을 좀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지지를 받고 지금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박스권에서 잘 움직였어요. 최근까지도. 네. 근데 우리가 사실 어제 이 캔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. 어제 뭐 사실 안 빠진 종목이 없어요. 네네네.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음봉 캔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. 오늘 2% 정도, 어제 6% 빠지고 2%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 캔들을 보시면은 좀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캔들이거든요. 이제 저가 매수세도 좀 유입이 많이 됐고요. 그 앞으로 뭐 산업이라든지 뭐 테마,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종목이기 때문에 뭐 선침해하는 관점에서 좀 가지고 가셔도 좋고요. 또 대형주다 보니까 끝까지 가지고 가셔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수급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우리 로이 전문가님의 후발주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 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형주이기도 하고 여행 테마에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. 차트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앞에서 아주 강력한 종목 잊지 않게 가지고 나오셨다 하셨잖아요. 그래서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.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지금 보여드린 이 후발주 같이 공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. 이 종목 뭔지 알고 싶다, 같이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.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